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질문은, 그동안 자주 반복되어져 왔던 질문 글들 중에 하나예요. 자, 파일도 올려주셨고, 아래쪽에 데이터도 이렇게 표로 리스트업 해주셨죠. 그래, 사실 질문 내용 읽어보는 것보다 화면 보면 딱 느껴질 수 있는 게, 여기 왼쪽에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하이픈으로 구분되어져 있거든요. 이 구분되어져 있는 마지막 위치에 이 데이터 값들을 오른쪽에 이제 돌려받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근데 구분 기호가 많은 것들이 있고 좀 적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들을 다 이제 딱 맞춰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구분 기호의 마지막 숫자를 이렇게 돌려받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런 식의 그 함수 한 번에 딱 어떤 결과를 돌려주는 함수는 제공되어져 있진 않죠. 다른 분들 이제 질문 보면, 답변 보면, 여기에 나와져 있는 이런 수식들이 엑셀의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전통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365 버전, 베타 채널, 제가 계속 몇 가지 언급했었던, 채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중에, 요 텍스트 에딧 애프터라고 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텍스트 애프터라는 함수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잘라주는 것들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도 잘라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이런 상황에 딱 최적화되어 있는 함수죠. 근데 어쨌든 버전이 맞아야 쓸 수 있는 거긴 하니까 자,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현업에서 이런 일들을 해나갔을 때 저는 이제 보통 매크로 같은 걸 가지고 많이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매크로로 처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자, 파일을 열어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파일을 열어보면, 자, 이렇게 왼쪽에 데이터 있고, 오른쪽에 원하는 추출 데이터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써놓으셨으니까, 제가 여기다 결과를 돌려받을 건데, 사실 이제 매크로를 이용하시려고 하면 두 가지를 이제 선택을 먼저 하셔야죠. 자, 그게 뭐냐면, 내가 매크로를 만들어서 뭔가 버튼을 하나 연결해 놓고 그걸 누를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되어지면 뭘 써요? 이벤트라고 해서 내가 데이터를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바뀌어진 결과가 나타나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이제 펑션 프로시저 같은 걸 이용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자주 쓰는 어떤 동작에 해당하는 거면 이런 펑션 프로시저 만들어서 추가 기능 같은 쪽에다 넣어 놓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의 결과들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아까 이제 답변글에서 봤었던 그 365 버전에서 추가된 함수들을 이제 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 다른 분들이 보통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많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당연히 이제 매크로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개발 도구 탭에 비주얼 베이직 눌러야 되겠죠. 물론 아직 개발 도구 탭이 표시 안 되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얘는 기본적으로 나타나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아무 탭에나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가셔가지고 요거 선택하셔도 되고 그냥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Alt F11 눌러도 떠요. Alt F11 누르면 바로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 창이 뜨니까 꼭 여기 와가지고 작업하진 않으셔도 돼요. 자. 비주얼 베이직 요거 누르면 요런 VB 편집기 창이 딱 뜨겠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대략 어떻게 만들 건지를 설명드리면서 좀 작업을 해볼게요. 직접 실행창 열어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컨트롤 G 단축키 누르면 이렇게 직접 실행창 열려요. 제가 여기 A2셀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 물음표는 프린트 명령의 약어여가지고요. 그냥 그 결과를 요 직접 실행창에다 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2셀 이러면 이 데이터가 바로 이렇게 반환되어지죠. 자, 이 데이터가 구분기호로 구분되어져 있으니까 제가 스플릿 함수를 쓸 건데 이 A2셀에 있는 데이터를 이 구분기호예요. 하이픈으로 구분되어져 있으니까 이 하이픈으로 구분을 하면 얘들이 구분기호별로 이렇게 다 잘려져 가지고 배열에 저장되어지거든요. 자, 근데 지금 엔터키 누르면 안 나오겠죠. 배열은 반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값을 확인해 보려고 그러면 이 뒤에 바로 열고 몇 번째 값을 반환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배열의 요소는 0부터 보통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0 하면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숫자가 잘려서 나오죠. 자, 1. 그러면 두 번째 23이 나와요. 그럼 3. 그러면 여기 345가 나오죠. 4. 그러면 여기 6, 7, 8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5가 나와요. 이 순서가 밀렸어요.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고, 얘가 4죠. 자, 그럼 우리는 요 4라고 하는 값만 돌려받을 수 있으면 마지막 값을 돌려받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럼 그 배열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함수 중에 리바운드라고 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얘는 배열의 1차원 요소 중에 마지막이 몇 번째인지를 알려주는 함수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설명은 복잡한데 그냥 제가 스플릿 함수 써가지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레인지 A2셀에 자, 요 하이픈으로 잘라놓은 자, 그러니까 레인지 2셀의 값은 보셨고 스플릿 함수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이픈으로 잘렸을 때 요 1차원 배열의 값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마지막 번호가 몇 번이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엔터키 눌러가지고 보여드리면 4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들어가져야 될 값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걸 이용하면 간단하게 제가 원하는 뭐 함수든지 매크로든지 이벤트든지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뭐 함수 같은 걸 하나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함수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함수 만들려면 모듈을 삽입해야 되겠죠. 모듈을 하나 삽입하고 제가 여기다가 펑션으로 시작하는 프로시저 이름을 프로시저를 시작을 하고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름은 뭐 추출 문자 아니 영어로 할게요. 그냥 get 뭐 rest num 뭐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름은.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안에다가 이제 뭘 받아서 뭘 돌려줄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설정할 건데 지금 여기 품목 및 포장 단위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텍스트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문자열 같은 거 이렇게 스트링 형식으로 받아가지고 반환할 때는 여기가 숫자니까 이거 롱 이렇게 정수 형태로 데이터가 반환되어지도록 설계를 해놓고 이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아까 제가 직접 실행창에서 어떻게 작업하는지는 보여드렸으니까 이 부분이 요 유바운드에서도 쓰여져야 되니까 계속 나와야 돼요. 이 부분이. 자, 그러니까 얘를 변수에다 하나 저장해 놓고 배열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름만 제가 어레이 약어 쓰고 as 뒤에 안 쓰면 베리언트니까요. 배열 저장시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안 쓰고 자, 그냥 바로 여기에다가 스플릿 함수로 아까는 레인지 A2셀이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여기로 받을 거니까 스트링으로 받은 걸 가지고 동작할 수 있도록 변수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처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이픈으로 잘라가지고 요 값들을 요 ARR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시켜 놔라 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요 안에 값이 저장되어져 있고 제가 여기서 몇 번째를 꺼내야 되는지는 ubound 함수를 쓰면 된다고 그랬죠. 자,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쓰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잘려서 저장되어져 있는 배열의 마지막 번호를 알아서 그 ARR 이 변수의 마지막 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리턴 시키는 이런 식의 동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함수에다 돌려줘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get 대문자죠. get last num 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반환시켜 주도록 만들면 끝이겠죠. 물론 이제 얘가 좀 더 유연하게 동작하려고 그러면 이런 구분기호 같은 걸 여기서 받아서 동작하도록 만들면 되는데 뭐 이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굳이 그럴 이유는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뭐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기 위한 거니까 이 정도만 작업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실제 써봐야 되겠죠? 얘를 이제 닫고 자, 여기에서 get 하면 함수 목록에 나오고요. 자, 얘를 이용해서 이 첫 번째 품목 및 포장 단위라고 하는 것들을 전달을 해주면 반환값이 이렇게 바로 나오겠죠.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보면 다 제대로 반환되어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물론 데이터가 다른 유형이 있다라 그러면 그런 것들까지 처리해 줘야 되느니라고 좀 코드가 좀 더 복잡하게 설계되어질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정형화된 어떤 패턴에서 동작하는 코드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설계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것들을 직접 만들어 쓰실 수 있다. 한 가지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얘는 그 매크로 개발에 사용되어지는 VBA 코드가 저장되어져 있으니까 파일을 저장할 때, 자, 이런 거 뜨겠죠. 제가 저장 버튼 누르니까 매크로 제외 통합 문서엔 저장할 수 없다. 뭐 VB 프로젝트, 이게 이제 매크로 코드가 저장되어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기능이 포함된 파일을 저장하려면 아니요. 이거 눌러서 파일 형식에서 매크로 사용 파일 형식을 선택하라고 나오죠. 아니요 눌러가지고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만약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하시면 그냥 바로 F12키 눌러가지고 여기 파일 형식에서 이런 거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셔야 이 작업이 모두 완결되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어요. 항상 제가 얘기 드렸듯이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파워쿼리로는 못하는 것들도 아니니까 파워쿼리로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뭐 그런 사례들은 제가 이전에도 몇 가지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매크로 공부하는 분들이 좀 참고해서 이런 것들을 아주 복잡하게 설계하는 부분하고 간단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